네, 반갑습니다. 자, 6평 심층 분석, 자,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라이브 여기에 참여하게 된 정병훈 선생입니다. 자, 저희 외에도 여기 우리 대성마님에게 자, 훌륭한 수학 선생님 두 분, 네, 여기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수학 1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수학 1은 제가 이제 역할을 맡았거든요. 자, 병훈 선생님 여기 자리에 이제 들어가셔서 네, 앉아 계시고 네, 제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1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가 조금 오랜만에 나온 유형이었죠. 뭐냐면 지수 함수하고 다항 함수하고 같이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 요게 8학년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1학년도 하여튼 요 무렵쯤에 이제 조금 기출에서 많이 등장했던 문제라서, 사실은 기출 문제들을 조금 그때 당시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또 어찌 보면 약간 익숙함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런 문제의 이제 기본 성격이 뭐냐면, 여기에 지수함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항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쟤네들이 만나는 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일까 아닐까,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나왔을 때 저게 만난다 하면 같다, 이런 걸 놓지 않겠어요? 그럼 같다라는 걸 놨을 때 저 방정식이라는 게 계산이 될 것이냐? 계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저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 요런 유형에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냐면 계산이 되는 유형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로그 함수가 막 2개가 나와 있어. 근데 걔네들끼리 뭔가 만난다 이런 게 나왔는데, 밑이 하나가 4고 하나가 2 막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뭔가 같다라고 했을 때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유형이 있고, 지금 이런 문제처럼 계산이 안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이 안 되는 유형들은 결국 이제 그림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 선지들이 전부 다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부등식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등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등식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뭔가 계산이 되면 뭐는 뭐다, 값이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계산이 보통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림으로 뭔가 짐작을 해서 대강 어느 범위에 있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파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네. 어떻게 하면, 만약에 지수로그 함수에 관한 참가자 판정 문제야, 네네. 어찌하면 다 맞냐 이거야. 아, 이 문제는 끝났잖아. 네. 실제 수능에 출제해서 만약에 그렇죠. 앞으로 공부할 방향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네. 다 맞을 수 있나요? 다 맞아야죠. 이거 못 맞잖아. 그럼 1등급이 안 되잖아. 그럼 대학을 못 가잖아. 이거 다 맞아야죠. 네. 네, 다 맞아야 되겠지만 100%다 맞을 수 있는 거는 그림을 우선 좀 잘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창원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수로그 함수 대소는 그림 그리는 게 절반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격자점만 잘 찍어도 절반은 돼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EBS에서 나온 오답률 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맞췄어요. 네네네. 경련되기시니까. 오답률 10등 안에 안 들어갔는데 네네네. 그게 아마 기억니은 디귿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저기서 이차함수가 나왔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수능은 동일조 지수로그 함수끼리 비교하든가 아니면 네네네. 직선하고 관계죠. 왜냐면 직선하고 관계 단순할수록 원래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 더 많아서, 네네네. 저기서 이차함수가 무슨 의미? 이차함수 저는 보고서 느낌 뭐냐면, 문제 진짜 내려고 애썼다 그냥. 네네. 사실 그 정도 느낌이어서 네. 뭐 디귿에 관해서 정확한 논증을 하는 건 학생들이 좀 쉽진 않았겠지만, 오히려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기출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계속 넘어가는데 기출 문제 말씀하시잖아. 예. 몇 년도 몇 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 정확하게 그냥- 어느 걸 공부해라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 말을 할까요? 예. 2008학년도 수능 16번. 오. 네, 그 다음에 2009학년도 수능 11번 나형. 네, 그 다음에 계속 말해. 수능 11번 나형. 그 다음에 2010학년도 수능 16번. 네. 그리고 2011학년도 수능 16번 있습니다. 4년 연속이었네요. 네, 그리고 2012학년도부터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 예. 입장에서는 그런 따지면 거죠. 저 위에 4개 기출 문제만 진짜 제대로 알면, 아니 그래서 제대로 알면 말을 정확히 해달라. 이게 제대로 알면이란 게 그냥 점을 잘 찍으면 이잖아. 점 잘 찍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니은 같은 게 기울기라는 거 해석하고, 디귿 같은 게 다른 일단 x좌표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든 아니면 y좌표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든, 일반적으로 보통 바꿔서 표현하는 게 정상일 거니까 그게 디귿이죠. 바꿔서 표현하고,
뭐 기억 같은 경우에 뭐 함수값의 대소 비교라든가 요 형태로 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방식대로 그냥 기출문제 4개를 풀어내면 앞으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더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거 다 메모돼 있나 애들? 메모하세요. 정확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네. 반복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지수로 함수에 관한 천 가지 판정 문제면 이런 거죠. 이거 뒤에 낼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수로 감수 대소는 뭐 이 형식에서 벗어나긴 쉽지 네, 않죠. 맞습니다. 네.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네. 잘합시다. 네. 네. 제가 또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디귿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게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이제 디귿이 좀 어렵죠. 예, 좀 어려운데 아니 이렇게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저기 잘 보면요 2개잖아요 부등식이. 기억은 부등식이 하나고 니은도 부등식이 하나고 디귿은 2개예요. 그러면 디귿은 참이에요. 거짓일 수가 없어요. 예, 거짓일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일 수가 없냐면 저게 만약에 y1, y2 곱이요. 만약에 저기 y1, y2가 상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게 만약에 곱이 뭐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고 해봐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면 y1, y2 곱이 1보다 작다는 부등식은 왜 줬어요? 그냥. 애초에 그냥 y1, y2는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만 주고서 거짓하죠. 와, 그럴 진짜 거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예, 수학 예. 짱이네 두 사람. 그러니까 저거는 참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출제자하고 심리전을 하는 건데 부등을 저렇게 부등식을 2개를 주면은 참일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거짓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지 말고 예. 내 문제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한다. 수학적으로 공부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잘합시다. 네. 자, 그러면 여기 18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해도 되겠죠. 21번이니까 원래는 이제 좀 무게감이 하여튼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그냥 그 계산 문제죠. 그냥 시그마 계산 이렇게 착 하면요. 식이 그냥 착 나옵니다. 어떤 자연수하고 그다음에 로그식이 딱 나오죠. 그래서 걔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건데 근데 요것을 조금 힘들어했던 친구들 또는 풀다가 뭔가 자기가 약간 잘못 착각하거나 풀다가 계속 뺑뺑뺑 돌고 못 풀거나 했던 친구들도 조금 있는데 많이 있겠죠. 21번이니까 많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요즘 약간 그 교과 과정에 이게 결국은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뭐 하여튼 이런 거고 자연수, 정수 분류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결국 얘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이라는 게 뭐 짝수 마이너스 짝수냐 아니면 홀수 마이너스 홀수냐 이런 상황의 풀이를 이제 한번 보시면 2분의 1에 뭐 마이너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결국 짝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짝수가 되는 경우 짝수 마이너스 짝수 아니면 홀수 마이너스 홀수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나가서 어느 쪽 안 되고 어느 쪽 되고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약간 예전 교과에서는 그래도 무슨 정수의 분류라던가 이런 것을 뭐 고1 때 배우고 약수 배수 관계 이런 것 좀 배우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개정 교과들이 몇 번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요즘 학생들이 약간 이런 거 분류 정수 분류해서 하는 거 이런 거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또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이런 거 보면 꼭 가다 보면 케이스 한 2개나 케이스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 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문제를 좀 잘 내기 때문에 자연수나 정수의 분류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을 약간 갖는 게 좋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이제 푸는 과정에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로그가 들어가거든요. 로그 2에 그 다음에 여기에 하여튼 어떤 자연수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답은 이제 요게 홀수가 되는 부분에서 찾는 건데 얘가 결국 홀수도 어쨌든 자연수니까 자 로그 무엇이 자연수가 되는 그렇게 되는 그 자연수의 개수를 결국 찾는 뭐 개수 세기 문제하고도 비슷해요. 이게 명시적으로 그림상 격자점 개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자연수나 정수의 뭐 그걸 찾는 개수를 찾는 이런 거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좀 그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거 할 때 그냥 이거 자체 여기 m에 관한 식인데 m에다 뭘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떤 자연수라고 놓고 여기서는 홀수였나 그러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놓고 얘를 다시 지수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세는 방식으로 2에 2p-1 요것이 뭐 m에 관한 어떤 식?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면 얘가 자동으로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중에서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 세기를 할 때는 지수함수 쪽을 이용해서 세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에 약간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출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13학년도 6평 30번 그 뭔데 그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 네, 찾아보겠죠. 이게 그 저거 있습니다. 어떤 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뭐보다 작거나 같단가?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단가? 하여튼 그걸 만족시키는 뭐의 개수 구하라. 하여튼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격자점 문제이긴 했지만 수능 30번. 사실 얘를 조금 더 변형해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그냥 조금 막연한 느낌이긴 하지만 2015학년도 수능 21번 이렇게 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뭐보다 작거나 같던가? 하여튼 뭐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결과 문제가 가격해. 있었거든요. 그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네. 결국 지수로그하고 약간 수열이 섞여 있는 뭐 그런 성격의 문제 네. 그런 거라고 좀 봅니다. 이 네네. 문제는 네네. 1등 맞은 애들은 그냥 다 풀었어. 그렇게 네. 안 하고 그냥 계산하면 너무 쉬워 계산이.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향후에 또 혹시 이것이 계산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그냥 수열 문제인데. 네, 대응을 또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요. 좋아요. 네네네. 그래야 되죠. 알았습니다. 네. 할 하여튼 말이 뭐 제 없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인데 혹시 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애들 잘 풀었을 것이다. 너무 쉽다. 그러니까 예, 내가 할 말은 21번이 킬러가 아니다 이제. 그리고 킬러란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네네네. 21번이 그냥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지. 그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냥 누구나 푸는 문제.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산 잘하면 된다. 네. 그렇죠. 여지가 그러면 21번 이 정도로 이제 하고 24번은 사실 그냥 여기서도 그래 배울 점은 약간 있긴 합니다. 뭐냐면 그냥 대입 열심히 하면 되긴 하죠. 대입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입을 열심히 해서 언제까지 대입을 어제 라이브에서 언제까지 대입하느냐가 또 우리 이차범 선생님께서 15번째까지는 해봐야 된다. 네네. 안 보이면. 네네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어디까지 대입을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뭐 제가 하여튼 말하고자 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가다 보면 하여튼 주기가 6개 단위로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근데 그 주기에 대한 파악 이거를 도대체 어느 숫자가 나오면 내가 멈춰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파악 요거 이제 제가 해설 강의 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 점화 관계 있죠. 이게 몇 항짜리 점화식이냐 이런 것을 잘 보고 판단을 한다. 이게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 사이에 2항짜리 딱 점화식이면 n번째 항이 결정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결정되는 딱 상황이니까 기존에 나왔던 숫자 중에 똑같은 게 하나가 딱 등장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점화 관계가 이렇게 두 항을 알아야 그 다음 항을 아는 이런 구조면 두 개의 항이 똑같이 나와야 그 다음 항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 나열해서 이렇게 배열하다가 두 개의 항이 연속적으로 똑같이 나올 때 딱 그 순간 멈추고 거기서부터는 반복이 일어난다. 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줘야 되겠다. 뭐 하여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점짜리라서 조금 신공감이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수학원은 생각보다 좀 길게 했네요. 하여튼 수학원을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과 통계 우리 한성원 선생님께서 네,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번 20번 문제 있죠? 예. 그거 수학 1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라서 학생은 그냥 미적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삼각함수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잖아요. 네. 단독 출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등비급수든 이 삼각함수의 극한이든 결합시켜서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일단 현재 상태로는 6편 기준으로 보면 수학일이 예상보다 너무 쉽죠.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쉬워요. 낮아서 그리고 21번 너무 쉬워. 역대급 21번 아니에요? 쉬운 걸로 치면? 그죠. 원래 수열이 나와도 통상 일정한 부분 규칙성이 좀 깨져야 되는데 그렇죠. 안 깨져요. 너무 쉽죠. 그 확률 통계 하는데 확률 통계는 어쨌든 세 문제가 꽤 중요했어요. 29번이 확률 통계였어요. 그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수능 29번 확률 통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영 선생님. 한 과목만 고르라면 확률과 통계를 고르겠습니다. 저라면. 무슨 뜻이 한 과목만 잘 모르지만 저보고 굳이 선택을 해라. 찍어라, 그러면. 찍어라. 그러면 확률과 통계 정배영 고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창훈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확률 통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번이 확률 통계는 확률 통계인데 매우 어렵게 출제하잖아요. 그럼 역대급 오답률이 나와서
등급컷을 맞추지 못할 것이다 얘들이. 그러니까 29번도 나는 이제 드디어 킬러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1하고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간에 골고루 이 문항번호를 배치하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반대로 21번, 29번, 30번 체제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난이도 배치에 있어서. 실제로 어려운가 얘가. 우리 친구들이 꽤 틀렸는데 그냥 분류해 보면 되는 건데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 있는 이 문제도 만약에 문과야 그럼 어렵지. 근데 이과 친구들이 이 정도는 그냥 분류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반대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률 통계가 이 정도 급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 확률 통계를 다 맞으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푸는 건 선생님께서 다 해설 강의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그걸 얘기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확률 통계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경호 선생님. 그럼 차례대로 다시. 다 세야 됩니다. 예, 좋아요. 예, 다 세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창문 선생님. 어떻게 확률 통계 다 맞습니까? 일단 현재 29번이 쉬웠다고 해서 그 난이도가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좋아, 그럼 지금 정도의 27번, 29번. 네, 문제가 출제 있어. 다 맞고 싶어. 그죠. 근데 일단 앞에 문제도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확통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확통이 단답형에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주는 부담감이 그렇죠, 약간 그렇죠. 너무 커요.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수학 일할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번 질문하고 싶었던 게, 만약에 21번 문제가 단답형이었으면 정답률이 그랬을까? 정답률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 21번 문제에서 아마 핵심이 그 시그마가 자연수일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막 변형해요. 2분의 1 앞에 곱해져 있던 거 2분의 1 날라가요. 뒤로 넘어가요. 그럼 아마 정말 놓친 인간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지. 하여튼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단답형에 2개쯤 나온다고 하면 이게 쉽게 내더라도 어쨌든 간에 학생들은 확통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번 문제의 특징은 저는 이제 29번 봤을 때 29번 문제를 저게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했어요. 29번. 너무 더덜더덜한데 말을 왜 저 따위로 만들지? 꼴랑 2명한테 주면서 왜 안 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단어 문제야 도대체. 물론 의도는 막 중복조합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억지스럽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냥 문제 하여튼 길이를 막 늘리려고 애를 쓰는 다 맞으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결론은 제 억지스럽단 말에 의미는 제가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게 핵심이라고. 27번도 저게 무슨 말인지를 어쨌든 제가 해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해석하는 게 핵심이어서 그래서 뭐 29번이 중복조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복조합의 느낌이 잘 안 들고 27번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지금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학습으로 치면 1학년 과정의 순열 조합을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왜? 확률을 왜를 풀려면. 말해줘야 될까? 왜를. 확률 문제가 아까 함수의 개수 문제도 결국은 곱해법칙 쓰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중복 순열의 공식이 이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일반적인 순열과 조합이죠. 일반적인 곱해법칙, 합해법칙을 쓰는 구조. 이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수능 직접 출제 범위 아니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보통 그렇지. 안 해요. 그래. 당연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1학년 과정과 관련된 순열 조합을 문제 많이 풀어도 돼요. 어차피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무조건 문제를 그냥 많이 푸는 맞아요. 거. 이런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창문 선생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면 여러 문제를 보면 어쨌든 확률을 구하는데 분모는 매우 쉽잖아요. 그럼 분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연습을 확률 문제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면 대책이 없다고. 그 반대로 그 분자 경우의 수 문제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순열 조합 문제, 그때는 수도 없이 분류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떨 때 보고 이 수많은 연습이 거기에 가능하니까 그래야 안정적인 어쨌든 문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1번.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봐봐, 말을 내가 잘하잖아. 그런데 두 번째는 말이죠. 그 확률 문제에 있어서 전형적인 문제의 풀이를 많이 반복하잖아요. 네. 수많은 친구가. 사실은 풀었던 것도 풀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많은 친구들이 7, 8, 56, 7, 8, 56, 7, 8, 56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근데 문제를 보면 문제 상황이 살짝 바뀌잖아요. 그럼 바뀔 때마다 다른 행동을 하라고 문제는 요구한다고.
그럼 그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전개시켜 나갈까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사람마다. 근데 그걸 애들이 혼자 할 수 있다고? 난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좌, 문제를 해석해주고 이때 이런 걸 쓰는 거다. 이때 이런 걸 쓰라고 문제가 출제되어져 있다. 라고 읽어주는 그런 강좌 말이야. 이게 내 답이야. 당신 할 말 내가 했지? 아,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모르면 배우라고 그렇지. 배우는 과정이죠. 확률은 특히 배워야 되잖아요. 확률은 무슨 말인지를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친구는 배우는 게 맞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럼 정명훈 선생님. 네, 뭐 할 말이 없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다 생각이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순열 조합 문제 이제 좀 복잡한 거. 분류가 기본인 문제들. 그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여사건 많이 쓰잖아요. 그분들께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머릿속에 전체 사건이 쭉 분류가 돼. 그럼 반대편을 볼 건지 이쪽을 볼 건지가 선생님 머릿속에 탁탁탁 보여. 그런데 이걸 연습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해. 그러면 저 선생님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걸 여러 번 연습해보니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문제가 읽어져. 이게 두 번째는 확률에 나와 있는 수학적 확률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립시행의 정리까지 그 각각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즉 사실상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꼭 수업을 들을 걸 권장한다. 이게 확률 문제를 다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그리고 시간이 그 경우수부터 보라고 하면 또 애들이 막 지랄할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없다고.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봐야 됩니다. 다시 정확히 세게 말해봐. 세게.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 정도 말하지 말고.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걸 정복하겠다고 꿈을 꾸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서 확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특별히. 뭐 야매해야 되나요 또? 여기 야매 있습니까? 야매는 아니고 그냥 뭐 19번 봤을 때요. 다시 19번? 19번 봤을 때 저거를 왜 여사건으로 갈까 아닐까? 예, 고민을 할 때 이제 보통 그 F1은 2 이상이거나 해서 거기 5어니까 여사건 간다. 뭐 이것도 좋은 해석인데 그거 말고 이제 야매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그 선지에 있는 확률이요. 다 2분의 1보다 커요. 그럼 여사건을 쓰는 게 빠릅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네요. 뭐 알아들을 친구들은 알았고 못 알아들을 친구들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사건을 쓰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어쨌든 머릿속에서 이 사건이 다 분류가 되잖아요. 당연히 사건을 쓰는 겁니다. 근데 분류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그게 돼?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분류가 마치 국어단처럼 돼 있는 거라고. 이 정도로 확률 통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창훈 선생님. 미분적 분도 일단 세무량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명확해요. 뭐 너무 명확해서. 지워줘봐 저거 좀 깨끗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20번 등비급수 문제죠. 이게 수학 가형으로 이제 올해 처음 넘어왔습니다. 처음 넘어왔고, 근데 저는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서 따지면 미적분 첫 수업을 하는데 등비급수를 했는데 학생들 너무 잘해서 와, 이게 등비급수 앞으로 수업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까 등비급수가 이번에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오답률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제 객관식 아마 첫 번째로 나왔는데 제일 높은 거. 근데 이제 단답형까지 아마 합치면 실제 오답률은 이게 넘버 1, 2 그냥 거의 30번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28번이에요, 그죠? 예. 자, 이게 상가문서의 극한이에요. 상가문서 극한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웬만큼 학생들이 뭐 작년 평가 나왔던 기억들 같은 걸 되새기면 충분히 잘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못했어요. 이것도 오답률 되게 높아요. 뭐 30번은 그냥 운명이죠. 30번은 그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 30번 난이도가 일단 우리가 30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변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2017년, 18년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정도에서 2019년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물론 쉬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17, 18에 비하면 조금 나아졌어요. 그다음 2020년도 작년은 또 조금 나아졌죠. 많이 쉬워졌죠. 점점점 이제
난이도가 좀 약화되고 있는. 약화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읽을 수 있다라는 정도는 된 거예요. 이게 일단 최근 4년 동안 나왔던 기출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보통의 경우에 30번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내지 그 다음에 수학적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30 조금 이상해요. 다 보이죠.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제가 보기엔 그냥 지식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식에 관한 질문인데 뭐 그림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만 일단 이 식이 뭔가에 관해서 이게 사고력하고 관계없죠. 지식 아닐까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이게 가장 비슷한 게 수학 나형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이 표현법과 관련돼서 나형에서 이게 뭐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우미분계수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형에 나온 적이 없지만 어쨌든 수학 나형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합이 뭐 0이 되는 위치 뭐 그런 것들 합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평가는 예전에 제시하긴 했지만 제가 그걸 그때도 그냥 든 생각 실수로 낸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실수 같아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 뭐 그래프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래프고 f2x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뭐 어떤 친구들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x라는 함수가 그냥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x가 커지면 f하고 동일한 모양일 거다라는 정도로 해서 사실은 그래서 f2x라는 함수 그래프에 대한 감각하고 그다음 이게 우미분계수라는 정확한 정보만 있었으면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겠죠. 그게 있었으면 아마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능 30번 평가원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30번 유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원래 21번 정도의 문제가 아니냐. 21번은 많은 경우에 문제를 정의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 문제다. 그의 정의가 많은 경우에 문제 자체에서 주어지거든요. 30번은 스스로 정의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다. 인걸 자기 스스로 정의하는 문제를 많이 내왔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21번 문제하고 비슷한 심도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30번에 관한 대비란 게 당연히 뭐 그냥 복잡한 문항들에 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해야 되는데 주로 아마 준비는 사실 그 앞에 문항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낼 맞습니다. 거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죠. 핵심적인 요소여서 30번은 그냥 이 문제 자체로 보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30번을 위한 특별한 준비?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들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2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관없이 극한에 관한 질문이죠. 저는 학생들이 이게 오답률이 왜 높은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까 우리 호 선생님하고 훈 선생님께서 예시를 아마 해주셨는데 말씀하시기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 두 개 삼각형을 보니까 그냥 간단해서 생긴 모양이 뭐 단순하니까 직접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착각을 해서 아마 시도하다 보니까 막 버벅댔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어쨌든 작년 평가 문제하고 똑같죠. 생긴 모양이 중간에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뭘 허전해 또. 허전해. 왜 허전하다는 느낌.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거는 직관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중요하죠.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중요해서 그게 다 이제 어쨌든 지난 평가에 나온 것도 뺀 거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뭐 어차피 빼거나 했을 때 보면 아니면 대소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똑같은 걸 다 하거나 빼더라도 대소라든가 또는 차이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다 지난해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28번과 관련돼서는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는 게 해결책일 것 같은데 또 물어봐요? 아니요. 많아요? 훈 선생님께서 좋아요. 기출 문제를 풀면 지목을 해 지목을. 자 우선 절 지목했습니다. 상가함수 극한이라고 얘기하면 상가함수 극한 문제가 일단 지금까지 계속 나왔죠. 네. 앞으로 일단 지금도 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냥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럼 문제 형태가 이 문제가 기존과 다른 형태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자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기출 문제를만 정확하게 봐도 일단 내용적인 요소나 문제 유형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냐. 이 문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F세타 빼기 G세타 형식으로 해서 빈 부분을 이제 채워서 읽으면 쉬운 문제로 이제 작년에도 한번 출제됐던 유형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처음 출제됐을 때에는
저게 이제 도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한 삼각형이 아니라 훨씬 더 좀 복잡한 막 부채꼴도 있고 뭐 그래서 너무 안 예쁜 도형이어가지고 너무 거기 빈 부분을 딱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겼었는데 얘는 그래도 이제 좀 삼각형이잖아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평가원도 그 유형을 조금씩 계속 변형을 하고는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기출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그냥 내가 기출만 계속 풀고 나면 이건 다 해결될 거야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변형될 거에 대해서 약간 뭔가 그 염두에 두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저는. 저도 결론은 비슷한데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6평 시험지가 최근 몇 년을 보면 그 전년도 수능이나 전년도 모의고사에 약간 어떤 유형을 좀 변형해서 내는 게 좀 꽤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에 30번이 전년도 수능 21번이 미분 가능성 문제였으니 그거와 그냥 유사 단원으로 그냥 하나 낸 것 뿐이고 그렇게 낸 뒤에 6평에서 그렇게 한번 애들이 아마 6평 첫 모의고사니까 아마도 그 전 기출을 보면서 너희가 좀 준비를 했겠지 해서 유사한 걸 낸 뒤에 9평 수능 가면 이제 또 그걸 안 내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또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분명히 작년 그 기출 문제를 그냥 옆에다 갖다 놓고 약간 그냥 바꿔서 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9평 수능 가면 이런 유형으로 안 나올 것 같고 다른 유형으로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저 얘기도 됩니까? 네, 한정우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앞으로 문제로 돌려보실래요? 저 빼기. 예. 빼기 이렇게 빨간 줄 좀 그어주세요. 빨간 줄. 이게 아니 그 중간에 빼기 맞네. 그렇지. 그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이런 형식의 문제, 이런 정신의 문제가 네네. 지금은 F 세타 빼기 G 세타잖아요. 네네네. F 세타분의 G 세타 있죠. 나누기.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 이게 약분되는 게 보이느냐? 기억나요? 네. 기출문제. 기억나죠? 네. 그 선분기를 실제로 구할 수는 없지만 그 미지수가 어떤 넓이분의 어떤 넓이라고 했을 때 그게 약분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저 두 개의 넓이니까 넓이랑 넓이의 곱은 시험에 없거든요. 그건 왜냐면 넓이 곱하기 넓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기하학적으로. 물론 있을 수 혹시 있습니까? 뭐 그냥 기출 문제 중에? 개수 맞추려고 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합차 곱목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빼기는 빼기대로 나누기는 나누기대로 이게 다 나눠서 그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 빼기는 이걸 내고 나누기는 이걸 내고 이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기출 문제 이거 빵꾸 뚫었으니까 이것도 빵꾸 뚫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안 빵꾸 뚫을 수도 있잖아요. 빼기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저 얘기는 그거예요. 예. 그 F세타하고 G세타 둘 다 넓이니까 그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보여준 그 연산의 그 특성 그걸 다 보면 쉽게 보이지 않을까. 빼기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빵꾸에 있는 거, 그 제외된 도형이 있는 건 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기 때문에. 근데 빼기는 순간 딱 보여져. 기출문제를 제도 공부한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나누기죠, 나누기. 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9월 모의평가에 나누게 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 어떤 선분기를 세트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데 넓이분의 넓이를 했더니 그게 딱딱 약분해서 사라져요. 네네. 예. 그런 게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친구들이 어쨌든 이걸 어려워했으면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담은 가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일단 뭐 우선 뭐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더하기별로, 빼기별로, 곱하기별로, 나누기별로 이렇게 아마 분석하기는 좀 일단 어려울 거예요. 많은 일단, 친구들이? 일단 무조건 열심히 풀어야죠. 맞습니다. 다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되고 일단 이 문제 봤을 때 뭐 제가 그 농담하면 농담이 진심에 비어 있으니까 허전하잖아 메꿔야지. 아니 또는 뭐 겹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걸 제외하거나 생각하자라든가 맞아요. 몇 가지가 있겠죠. 뭐 나누기로 쳤으면 뭔가 동일한 요소가 서로 지워질 수 있게 뭔가 맞습니다. 그걸 꼭 이용해 준다라는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은 그래서 기출을 일단 그냥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첫 번째를 갖고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 우리 나중에 이제 후반 되면 실전 모의고사도 만드시고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등비급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거기에 나온다고 네. 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제 수능은 그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한테 준비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안 되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열심히 만들 준비를 하고 만드실 거죠. 수도 없이 그거와 만들어야죠. 관련된 기출이 이미 몇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오래전 있었죠. 기출이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오래전 예. 기출 문제들 비롯해서 어쨌든 사인 코사인 법칙이 적용된 상가무수 극한 그런 부분 을 1차적으로 학습하고 아마 예. 저희도 그 도형 구조 자체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엔 그냥 달라져야죠. 동그라미 예. 라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마 후반기 들어가면서 문항 개발도 열심히 해서 예. 학생들하고 함께 풀 수 있게 아마 제공해주면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마 가장 문제가 20번이었던 것 같아요. 오답률이 너무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게 등비급수라고 하면 일단 지난해까지 수학 나형이었죠. 그 이전에 공통으로 했을 때 사실 학생들 뭐 이게 등비급수 생각하면 등비급수 원래 내는 사람이 힘든 거지 푸는 사람 별로 힘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는 사람은 정말 말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푸는 사람은 이제 그냥 대충 읽어 나가면서 그림하고 대응만 잘 시키면 되죠. 그다음 구조 자체가 어쨌든 똑같은 모양이 계속 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봤을 때 등비급수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차탄과 공비를 구한다는 건 분명하죠. 그거야 뭐 어쨌든 거의 정해진 패턴일 테니까. 근데 이게 왜 어려웠을까요, 문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답률 보고 나는. 그죠? 아까 이창문 선생님이 오답률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너무 놀랐어요. 훈 선생님께서 계산하셨을 때 예. 실제로 이게 아마 단답형이라면. 오답률 78.8% EBS 기준 그렇게 나왔는데 찍은 학생들이 20%쯤 된다고 예, 쳤을 때 정확하게 풀어서 맞춘 학생 비율이 몇 프로? 1.5%. 1.5% 정도가 나온대요. 예. 뭐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1.5%면 너무하죠. 18. 너무하죠. 이건 네, 어려운 문제가 18번인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기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0번하고 28번 기하 문제예요. 근데 기하 문제는 일단 학생이 기하를 어려워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단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 같아요. 안 보이면 끝이잖아. 안 보이면 끝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여서 이과에 온 거 아니야? 어렸을 적에. 전 안 보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좋아요. 이게 통상적인 주장이 일단 기하 문제는 보이지 않으면 끝이다. 근데 안 보이면 끝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찍어야죠. 자, 보여주세요. 일단 가봅시다. 일단 찍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라고요? 네. 먼저 해, 먼저. 제가 먼저 풀이법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길게 설명해도 되나요? 네네네. 예. 잠시만요. 앉아, 수고하세요. 자. 네, 이걸 들고 왔습니다. 연장을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이거는 T자입니다. 자, 찍기에 대해서 조금 그 이론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전제가 있는데요. 예, 전제는 이 그림은 분명히 그 두변 길이가 3이고 여기 각이 뭐 60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제의 그림을 그린 걸 거라고 일단은 믿으셔야 돼요. 예, 근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를 통해서 이거를 제가 여기 지금 이거는 뭐 실제 시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대된 거를 여기다 한번 재볼게요. 재보면요, 여기 30부터 80까지 해서요. 여기 현재 여기 요 그림에서 A, B1 선분 길이가 50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4부터 여기 그림 작아지네. 47까지 가가지고요. 대강 한 A, C1 길이가 한 33 정도 나와요. 대강 3대2 맞죠? 여러분 기출 분석 한번 잘 해보셨습니까? 뭐냐? 여러분 6평 시험지, 여러분 시험지 받은 거 원본에서 A, B1 길이와 A, C1 길이 한번 재보셨어요? 재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보시면요. A, B1 길이는 57mm 정도 나오고요. A, C1 길이는 38mm 정도 나와서 3대2가 나와요. 실제 그림이에요. 그리고 각도도 다 재봤어요. 각도 재봤더니 정확하게 30도가 맞아요. 아니, 평가원에서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길이 조건, 각도 조건 다 줬는데 그거를 굳이 컴퓨터로 그리는 입장에서 굳이 왜곡시켜서 그리기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거를 전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요거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한번 넘어가죠? 일단 선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항상 찍기의 기본은 선지예요.
루트 3, 여기 다 루트 3 있네요. 루트 3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저 자식은 분명히 사인 3분의 파이에서 왔을 거야. 여러분 조금만 계산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루트 3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전체 넓이는 요 삼각형 A,B1,C1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풀면은 요 계산하면 2분의 3 루트 3이죠. 자, 그 다음 진행이 뭐냐면 A, B1, D1 넓이만 구해요. 왜 이쪽을 구하냐면 도형이 주로 여기 있어요. 선생님 여기도 색칠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왜? 여기 호가 있지만 뭐야? 예. 답에 아까 파이 없었잖아. 답에 선제 파이 없었으니까 어때요? 이 호 여기 붙어요. 그냥. 선생님 이거 길이 증명이 되나요? 증명해야죠. 뭐 그건 이제 여기 새 선생님들께서 잘 해주실 거니까 뭐 제가 할 건 아니고 저는 지금 되니까 냈겠지로 가야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을 붙여놓으면요. 삼각형이 다 여기 형성되죠. 여기. 그러면 A, B1, D1 넓이를 구해요. 이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3대 2를 봐서 이거 전체의 5분의 3배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현재 10분의 9 루트 3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것까지가 여러분 이 도형에서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10분의 9 루트 3을 얻었는데 자, 다시 한번 선지 보세요. 1번에 분자가 27이고요. 2번에 분자가 15고요. 3번에 33이고 4번에 18 있고요. 5번에 39입니다. 이러면 여기 지금 9 루트 3 나왔는데 분자에 1번 아니면 4번 아니겠어요? 너무 막 던지나요? 어차피 찍기인데. 예, 찍기면 어차피 막 던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10분의 9 루트 3인 걸 알았는데 그 중에 이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비율이 얼마냐잖아요. 그거는 여기 색칠한 거, 요걸 보면 좋겠네요. 여기 색칠한 거와 색칠 안 한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하면 되죠. 그쵸? 그거는 여기와 여기 길이비입니다. 같은 높이니까. 그거는 이거와 이거 길이비죠? 우리는 결국 이 길이비만 알면 되고, 우리 새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 이거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다 풀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눈에는 닮음이 안 보일 때예요. 여러분 눈에 닮음이 보이면 그냥 푸시고요. 근데 닮음이 안 보일 때는 그냥 딱 보고요. 여기서, 이거 그냥 딱 생긴 거 보면 대충 2대1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반. 그래서 2대1. 그럼 여기 뭐야? 2대1. 그럼 어때? 이거 전체 3분의 2배 그냥 가요. 선생님 그럼 답이 없잖아요. 없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5분의 3 루트 3이죠. 루트 3은 떼고 읽어요. 5분의 3. 5분의 3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0.6이죠. 보기에 1번부터 1번 46분의 27. 요거 이제 여러분 나눗셈은 두 걸 하면 됩니다. 46분의 27 저거 소수로 27 나누기 46 할 수 있죠. 해보면 0.59 얼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46분의 30이죠. 나눗셈 하면 0.65 얼마 나오고 이쪽은 더 커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1번이에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보는 게 있고요. 다른 입장으로 또 하나의 야매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선지를 봐야 돼. 항상 우리는 선지를 보면 분모에 다 46, 23, 46, 23 이렇게 있어요. 분모에 23. 제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분모에 다 23이 있잖아요. 그러면 23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23분의 얼마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는 결국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구하는데 이거 두 개 길이의 합이 분모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가 분자죠. 둘의 합이 23이고 분자는 얼마일까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유리수예요. 그럼 어때요? 대강 이제 이렇게 해봐요. 22대 1을 찍을까? 21대 2를 찍을까? 20대 3을 찍을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도 2분의 1 근처인 걸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슬아슬한 거 14대 9? 요걸 찍을 것인가? 15대 8? 요걸 찍을 것인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대 8 찍으면 여기 15 딱 들어가는 순간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모가 23인 걸 이용해서 23이 어디서 나온지를 이해하면 지금 제 둘이 뭐가 다르냐면 어쨌든 닮음으로 여기에 공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도 답은 다 맞출 수 있지 들어와. 이런 겁니다. 자, 이치원 선생님 하시죠. 아니 이게 어렵네요. 야매인데 야매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워낙 기출 문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번보다 어려운 등비급수 문제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죠. 이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이번 시험 이게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못 풀면 충격을 받죠. 근데 사실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이 첫 단원이잖아요. 미적분의 첫 번째 단원이죠. 웬만하면 첫 번째 단원은 누구나 다 가장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적응이 될 텐데 이게 일단 그림상 사실
뭐 아까 우리가 뭐 겹치는 게 있으면 또는 겹치는 게 없으면 뭔가 더한다 뺀다 이것도 나름대로 패턴화 된 거 마냥 아마 이 문제 봤으면 떼다 붙여야지란 감각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의식할 것 같아. 수능날까지 학생이 뭔가 잘 모르겠어 따로따로 구하기 너무 귀찮아. 뭐 떼다 붙여야지 뭐 이런 생각 의식할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뭐 제2코사인 법칙 써서 뭘 쓰든 간에 그러니까 수학 1 과정하고 결합된 요소 지금까지 경험을 잘 못 해봤잖아요. 뭐 최근에 어쨌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뭐 따지면 우리가 등비흡수 실전 모의사가 됐든 아니 하반기에 뭔가 나오는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아마 삼각함수의 극한만큼 많이 담지는 않겠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냥 이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문항들 열심히 개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없잖아 그러면 지금. 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아이들이 그 기말고사 보기 직전까지 몇 주 있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2, 3주 있잖아요. 이게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마무리 짓는데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 이 두 개의 기하 문제 때문에 내가 딱 이 두 문제 원인이 이걸로 1등급을 못했어 내가. 이 둘 다 틀리고 또 하나 뭔가 더 틀려서 30번 빼고 네네네. 그랬어. 그러면 이 기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비급수 문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등비급수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은 저 그냥 삼각함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근데 삼각함수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 1을 공부하자 수학 이런 말씀이잖아요. 수학 1 삼각함수 문제를 열심히 잘 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똑같은 문제더라도 정석책에 있는 문제하고 시험지에 있는 문제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무슨 단원이라는 게 규정된 거하고 규정되지 않은 거가 맞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보기에 학생들은 이걸 그냥 당연히 등비급수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알아요. 좋아요. 아는데 이 순간 이걸 적용할까 말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을 거다. 그냥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서 그래서 한두 번 제가 보기에는 연습해보면 등비급수가 사실 그동안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 수능에 안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어서 제 생각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뭐 이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면 되지 뭐. 정확하게 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등비급수 그래도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도구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 그 정도의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거기다 이제 뭐 하반기 일부 문항들 좀 비슷한 문항들 좀 제공돼서 좀 연습을 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미적 얘기 사전 얘기할 때 어쨌든 기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충분히 아마 지금 이 두 개 기출 문제 정도 이렇게 이 두 문제 정도를 보면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고하는 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삼각함수 나는 이 등비급수는 실제 수능에 쉬워질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나는 그 28번 있잖아요. 28번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 있죠. 그게 나는 거기에 고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난이도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28번에 반드시 저걸 낸다. 저걸. 저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지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번 시험지에는. 그러니까 이걸 낼 거라는 거죠. 이게 28번으로 나오죠. 여기에 그 아까 썼던 그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저기에.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능성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에 의존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그 막상 학생들이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풀어보면 그 단원 자체를 공부할 때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죠. 근데 뭐 이렇게 삼각함수 자체를 근데 조금 알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아주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땐 뭐 별거 아니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이를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갑자기 사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 능력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냥 따지면 이런 미적분 형태와 결합된 것들을 그냥 일부 연습해 보는 것. 그것만이 그냥 해결책이 될 거다. 30번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는 거는 따로 해봤자 일주일에 한 몇 문제 푸는 게 좋을까요? 30번? 30번을 위한 공부. 일주일에 2문제.
그죠.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죠. 많아도 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생각, 30번과 관련돼서 드는 생각은 30번 비슷한 유형을 정말 학습하고 싶으면 저는 일찍 하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만 풀고 있으면 수학 실력이 떨어져요. 학생들이 가장 시험을 못 볼 때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어려운 문제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럼 쉬운 문제도 생각을 해. 우리 쉬운 문제는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시기를 당기는 게 되게 좋다. 그 형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차피 30번은 유형이란 걸 사실 우리가 뭐라고 정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뭐 어떤 단원이 나올지 단원이야 뭐 미적분이겠지만 사실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 없어서 할 거면 좋습니다. 그냥 내신 끝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나는 수능이 연기됐잖아요. 2주. 근데 이 2주가 매우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된 2주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동안 많은 친구들 공부해 왔지만 학습의 밀도잖아. 학습의 밀도. 이 입장에서 보면 그 2주가 최소한 지금의 한 달 이상의 기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6평을 못 받잖아요. 시간 많다. 아까 이창문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경위수에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여유 있게 공부해도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6월 목표가 못 본 거 눈물 뚝뚝 흘려봐야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려서 바뀌는 세상은 시예요. 시, 소설. 수학은 바뀌지 않아요. 단지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거라. 이쯤 하겠습니다. 네. 말 잘한다. 뭐 저도 뭐 저희 비슷한 이제 말씀 뭐 드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6평이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점검의 그 시간 이것으로 이제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실력이라는 게 그냥 막 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그냥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찌됐든 그 부분을 무조건 메꾸고 가야 그 다음 도약을 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냥 제가 이번에 6평 시험지 보면서 약간 느낀 거는 그냥 과목별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그 어떤 과목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좀 힘이 실려 있다든가 이런 게 물론 이제 조금의 그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균등화된 느낌이 있어서 과목을 좀 골고루 다 공부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그 이과 학생들은 이제 예전부터 확률과 통계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소홀히 하고 이런 그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골고루 좀 공부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차례군요. 예, 저는 뭐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야매 위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같은데. 예. 놀라웠어.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야매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예,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차피 실전에서 막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일단 시험 시간 안에서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막히는 순간이 있을 때 그냥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우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하다못해 왠지 이럴 것 같다라는 식의 예상이라도 해보세요. 예상이 뭐 그 나중에 봤더니 뭐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그거 아무 근거가 없는데?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일단은 예상조차 안 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시간 안에 아마 평소에 문제 풀던 거랑 좀 많이 달랐다. 너무 달라서 힘들었고 좀 그런 학생들일수록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 한 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수학의 18번 같은 것도 왠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거라도 해본다든가 그런 과정들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챙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냉정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볼 때요. 어떤 느낌이냐면 왠지 그냥 문제를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열심히 세보면 될 것 같고 틀려도 뭐 하나 실수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야. 약간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력이에요. 뭐냐면 완성된 풀이를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그냥 대충 이건 이런 문제구나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답을 얻는 과정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푸는 거
거기까지 한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됐다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의 수부터 예, 차례대로 다시 한번 예, 자신의 어떤 현재 실력을 점검하면서 예, 개념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네. 예. 이 고3들하고 N수생하고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고3들 같으면 지금은 어쨌든 내신을 치르는 기간이죠. 내신 치르는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무슨 우리가 저희가 여기서 방금 6편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당장 뭘 메꿀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당장 짧은 시간 안에 뭘 메꾸려고 해봤자 어차피 잘 되지도 않아요. 그냥 어쨌든 아마 내신 총 치러지는 기간이 앞으로 한 6, 7주쯤 남았을 것 같아요. 거의 뭐 8월 초 정도까지 진행돼야 될 텐데, 우선 정말 대부분의 학교가 내신이 미적분 범위예요. 당연히 그걸 또 내신을 잘 치러야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평 모든 걸 다 잊어요.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당면한 미적분 내신 이 부분에 모든 걸 다 집중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은 그냥 확통 공부하세요. 원래 작년부터 어차피 공부 잘 안 했었잖아. 뭐 여전히 아마 잘 안 하고 있고 미적 킬러, 이게 재수하니까 나는 이제 킬러 좀 풀어야지. 뭐 아마 이런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통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확통도 실제로 보니까 몇 년째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큰마음 먹고 몇 달까지도 아니죠. 한 달이면 충분하게 차고 충분하죠.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먹고 확통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